안녕하세요. GC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실험 목적입니다. 실험 이론입니다. 먼저 GC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GC는 이동상으로 기체를 사용하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수행하는 계기로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가 될 수 있는 휘발성, 소수성 물질을 분석할 때 사용합니다. GC는 시료 주입구, 오븐과 칼럼, 검출기로 구성됩니다. 먼저 시료 주입구입니다. 시료를 기화시켜 분리관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전용 주사기를 통해 인젝터의 고무 경막을 뚫고 시료를 주입하면 라이너를 통해 기화된 시료가 컬럼으로 흐르게 됩니다. 셉텀은 인젝터를 밀봉하여 투입된 시료가스 노출을 막고 외부 오염물로부터 기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라이너는 불순물로부터 기기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오래되면 기능을 잃고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합니다. 유량이 작은 모세관 컬럼을 사용한다면 인젝터를 통해 한 번에 많은 유량이 흐를 경우 유체가 밀리면서 크로마토그램이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기에 분할 조건 명령을 하여 시료의 일부분만 컬럼으로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성은 오븐과 컬럼입니다. 이동상과 시료의 머무름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 오븐에 컬럼을 넣고 온도를 조절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증기압이 커지면서 머무름 시간이 감소하는 원리를 통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 머무름이 매우 작아져 분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므로 주의합니다. 오븐을 통한 온도 조절 방법에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등온 방법과 온도가 변하는 온도 프로그램 방법이 있습니다. 등온 방법은 단일 물질이나 물리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물질을 분리시킬 때 빠르고 유용하지만 캐리오버 현상을 주의해야 합니다. 온도 프로그램 방법은 물리화학적 성질이 다른 물질들을 분리하는 데 유용하고 캐리오버 현상이 없지만 온도를 변화시키고 안정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GC의 마지막 구성인 검출기입니다. 컬럼을 지나 분리된 성분들을 전기적 신호로 바꾼 크로마토그램을 보여줍니다. 메커니즘에 따라 여러 방법이 있고 대표적으로 열 전도도 검출기, 불꽃 이온화 검출기가 있습니다. 분리 분석은 분리만 된다면 어떠한 검출기를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분석하고자 하는 성분에 대한 감도가 높은 검출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검출기에 따라 헬륨, 질소 등 적합한 이동상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험 재료 및 과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시료, 용액 샘플을 준비합니다. 시린지를 충분히 세척해 불순물이 없게 하고 기기에 인젝션 직후 스타트 버튼을 누릅니다. 기체는 이동상을 따라 저절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모세관 칼럼과 충전 칼럼 두 가지를 이용하며 각각 적절한 온도 조건과 유량을 선택하여 최적의 크로마토그램이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비분할로 0.5 마이크로리터 인젝션하며 검출기로 FID, 이동상으로 질소를 사용하겠습니다. 카보웍스 충전 칼럼 실험 결과입니다. 레퍼런스 결과를 사용했습니다. 용액 샘플의 RT는 이렇습니다. 용액 샘플에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 가지 시료 측정 결과입니다. 각각의 RT를 비교하여 샘플의 피크가 어떤 물질에 대응되는지 확인했습니다. HP5 모세관 칼럼 실험 결과입니다. 레퍼런스 결과를 사용했습니다. 용액 샘플의 RT는 이렇습니다. 용액 샘플에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 가지 시료 측정 결과입니다. 각각의 RT를 비교하여 샘플의 피크가 어떤 물질에 대응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충전 컬럼과 모세관 컬럼의 실험 결과를 비교했을 때 충전 컬럼은 길이가 짧고 유량이 커서 피크가 나타나는 시간은 매우 빨랐지만 분리도가 좋지 않았고 모세관 컬럼은 길이가 길고 유량이 작아 피크는 늦게 나타났지만 분리도가 좋아 명확한 정상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토의입니다. 모세관 컬럼과 충전 컬럼은 같은 샘플에서 다른 용출 순서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컬럼과 시료의 극성에 따른 상호작용 때문입니다. 극성이 큰 메탄올과 에탄올은 비극성인 모세관 컬럼과 반발하여 빠르게 용출되고 극성인 충전 컬럼에 붙잡혀 늦게 용출됩니다. 극성이 약한 아세톤은 반대 특성을 보입니다. 이를 통해 시료와 컬럼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선택으로 효율적인 분석이 가능함을 배웠습니다. 정확하고 안전한 GC 사용을 위한 내용입니다. 고온을 사용하는 부분이나 시린지를 이용할 때는 특히 주의하며 FID의 불꽃을 확인할 때는 시료 스푼을 대고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한 온도, 컬럼, 유량, 이동상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제풀이입니다. 왼쪽의 컬럼 프로파일을 보고 각각의 RT에 대응하는 성분을 찾았습니다. 3번 피크의 경우 프로파일에 나오지 않아 정성 분석이 불가능했습니다. 예제 2번입니다. 상대 감응도는 부피에 대한 면적의 비로 여기에서는 부피가 모두 같으므로 면적의 비와 같습니다. A 물질을 기준으로 면적의 비를 구하고 미지 시료의 면적을 각각의 상대 감응도로 나누면 의미상 부피비를 나타내므로 ABC의 부피비 1대1대2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제 3번입니다. 메탄올의 RT는 4.5분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피크 넘버 3의 면적 2377을 통해 메탄올의 농도를 구해야 합니다. 위쪽 표를 이용해 검량선을 그리고 Y축의 면적 2377을 대입하면 68mg/L의 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입니다. 감사합니다.